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간학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서울 가정법원이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 이혼 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뭐 이런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왜 가장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라고 강하게 권유하지 않는데 이혼 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뭐 본인이 저쪽 주장대로 다 양보하시겠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저쪽 주장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좀 있고 저쪽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1 심에서 혼자 이혼 소송 진행하다가 패소하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땐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1 심에서는 변호사 없이 진행했으니까 '항소심에서 제대로 변호사 선임을 다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소심 실제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았을 경우 가장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시면 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혼 얘기가 좀 오고 가고 협의 이혼이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해졌을 때 "변호사 알아보겠다. 변호사 알아봤다. 나 곧 소장 날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인제 집 나가신 이후에 소장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살면서 진짜 갑자기 이혼 소장 받게 되는 경우는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시는 경우죠. 그럼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실 수 있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시면 마음이 복잡하고 억울하실 수도 있고 화도 나죠. 당연히 화나실 거예요. 그리고 소장에 인제 본인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써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걸 읽다 보면 사실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해서 혼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제 이혼 문제는 감정이나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쉽게 헤어질 거였으면 소송까지 안 갔겠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다양한 이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인데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읽어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1 심을 혼자 진행하다가 패소한 뒤늦게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얘기 재판부에서 다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 많이 해 보신 남성분들이 "전자소송 사이트도 쉽게 이용 가능하겠다. 혼자 서면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증거 자료 내시고 하는데" 이런 법률 서면을 회사에서 작성하시는 서류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어딘가 회사에 입사해서 뭐 기한문 쓰고 하는 거 지금 곧바로 시키면 하기가 쉽지 않듯이 그 법률 서면을 혼자 작성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르달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 그대로 줄글로 쭉 적어서 낸다고 해도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실제로 혼자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 중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 잔뜩 적어서 내는 분들도 제가 상대방으로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미 1 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 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그 결과를 뒤집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변호사랑 같이 전략 세우고 증거 수집하고 법정의 절차를 잘 따라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특히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 싫어서 해 주지 않겠다면서
소장 받고도 대응을 미루시거나 답변서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해서 뭐 절차를 지연시키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소장은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나열한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그 인제 법적 절차의 시작이고 상대방이 법원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죠. 근데 이런 중요한 문서를 받고 대응을 안 하거나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뭐 진짜 심한 경우 상대방 주장이 다 그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랑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그냥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은 이거는 본인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억울한 마음을 앞세워서 '아 이 사람이 이혼 소송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서를 쓰는 것도 결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힌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혼 소송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 뭐 재산 분할 내역 확인, 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하시죠. 혼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혼자서 대응하는 거는 당연히 불리하죠.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 선임하고 전략 짜서 접근하는데 내가 그냥 법률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혼자 진행을 하면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이혼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인제 소장을 받으셨어요. 그 소장을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아 그런데 아직 시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천천히 준비할게요. 내가 알아서 좀 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송은 시간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해야지 상대방 전략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질질 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증거를 빨리 수집하고 그 상대방이 중간중간에 뭔가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는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이 시작된 지 몇 개월 지나서 그냥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뭐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도 말도 안 되고 재산 분할을 뭐 절반 해 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유도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무시했는데 혼자서 뭐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짜 놓은 판대로 소송이 흘러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끌면서 증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흐름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인제 "지금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좀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 처음부터 저랑 준비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변호사 선임하는 건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단순히 대신 써 주는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말 다 하고 그 밑에다가 그냥 변호사 이름을 빌려서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인제 중간중간 의뢰인분이랑 통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의뢰인분들이랑 중간중간 통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인제 도와드리고 그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중간중간 제가 다 안내사항 전달하고 잘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끌려가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변호사랑 함께 해야지 이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제 감정 소모를 좀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 도움받는 게 필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 소장을 받고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해답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들은 조언도 사실은 카더라예요. 법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전혀 아니고 어 이혼 소송을 그런 주변 사람 얘기 듣고 진행을 했다가 잘못됐을 때 그런 얘기 해준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는 건 이미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 전문가가 누구일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이혼 소송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치열한 문제입니다. 지세훈 변호사와 함께라면 보다 현명하고 단단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대한면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